요즘은 아이들한테 전화가 잘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전화벨 소리가 뜸해졌습니다. 가끔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엄마, 지금 바빠.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얼른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많이 바쁜가 보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지 않습니다. 괜히 방해될까 봐요. 혹시라도 또 바빠라는 말을 들을까 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루 종일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엄마, 같이 놀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옆에 와서 꼭 붙어 앉았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그때는 조용한 시간이 잠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 목소리에 한숨을 쉬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제는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조용해지니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밥상을 차리는데 그릇 2개만 꺼내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 이제 셋이 아니구나. 딸이 결혼해서 짐을 싸들고 나가던 날에도 집이 참 넓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쓰던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이것저것 꺼내려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둘이 먹을 음식만 하면 되는구나. 그날 밤 차린 밥상이 괜히 허전했습니다. 국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그 김을 보고 있으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래도 아이들이 가끔 전화를 합니다. 엄마 밥 먹었어? 엄마 아프지 말고. 짧은 전화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차마 붙잡지 못합니다. 바쁠 텐데 끊어. 제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집안이 조금 밝아진 것 같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아들 전화 왔어.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던데. 딸도 어제 전화했어.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더라.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도 괜히 자랑처럼 말하게 됩니다. 남편도 뉴스를 보다 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편도 아이들 목소리가 그리운가 봅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집에 오면 집이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거실 바닥에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아들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딸은 부엌으로 와서 엄마 뭐 도와줄까?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좋습니다. 예전에 어린 딸이 제 치마폭을 잡고 부엌에 따라 들어오던 모습이 생각나서요. 그래서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잡채도 하고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하나하나 만듭니다. 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그 한마디에 새벽부터 준비한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이틀이 지나면
아이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면 집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조금 전까지 있던 아이들 웃음소리가 괜히 귀에 맴돕니다. 손주가 앉아 놀던 자리를 보면 장난감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주워 들고 한참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올 때까지 잘 간직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부엌으로 가서 남은 음식들을 정리합니다. 이틀 동안 만든 음식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걸 둘이서 언제 다 먹나 싶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에 하나하나 넣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왜 전화 한 번을 이렇게 안 할까? 왜 먼저 안부 한 번을 안 물어볼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핸드폰을 켜봅니다. 혹시 문자라도 왔나 싶어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 우리 아들이 어제 전화해서는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랬겠구나. 저도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회사 걱정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시면 네 어머니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고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드려야지 하다가 아이 울음소리에 빨래에 저녁 준비에 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게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자주 전화드릴걸.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 마음이 조금 이해됩니다. 아이들도 나처럼 바쁘게 살고 있겠지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한테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거니까요.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 잘 살고 있겠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그렇게 혼자 되뇌입니다. 그래도 가끔 전화가 오면 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잘 지내. 사실은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어도 말입니다. 남편이랑 저녁 먹을 때 국 먹어. 응. 이게 전부였어도 말입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괜찮다고 합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부모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면 아이들 부담될까봐 말을 못합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걱정할까봐 말을 못합니다. 전화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들었다가도 지금쯤 회사 일하고 있겠지. 애들 재우느라 바쁘겠지. 이런 생각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괜찮아.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이들 목소리 잠깐만 들어도 그날 하루가 참 따뜻합니다. 엄마 나야. 이 한마디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